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이 검찰이 수사에 나섰죠. 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하는데 이 사상 초유의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추석을 전후해서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들이 지금 나오면서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 야당의 비판의 목소리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연일 장외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죠? 네, 그 조국 후보자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관련해서 또 날치기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29일 날부터 이제 대규모 장애 집회를 다시금 시작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원래 8월 30일 어제 부산에서는 참 이 정책을 시민으로부터 이렇게 들어보는 정치 박람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안이다 보니 저희가 정치 박람회보다 오히려 이제 집회에 더 초점을 둬서 뭐 황교안 대표, 나경원 그 원내대표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요 당직자들이 다 내려와서 대대적인 집회를 했는데요. 저희 집회 측 추산 어제 한 2만 명의 분이 송상현 광장에 모여서 조국 후보자 문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이 여러 실정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또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서울에서도 제가 뭐 뉴스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야당 집회에도 국민들 참여가 높았었고 지금 부산에서도 벌어졌고요. 각 대학가의 촛불 집회도 물론 벌어지고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소리 내지 않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다수의 침묵하는 국민들의 생각이 어떨까. 뭐 여론조사에서도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지만 거의 60% 이상, 70% 가까운 국민들이 정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갤럽 조사가 있었죠. 아, 네. 27%가 적격. 그다음에 65% 네, 정도 좀 부적격. 하여튼 네. 어딘가 여론조사 보니까 그 갤럽 조사도 있고 KBS에서 조사한 것도 있고 그랬던데, 자 이제 이런 상황에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할지, 그렇게 했을 때 전국이 어떻게 될지. 자, 우리 그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 앞으로 상황들에 대한 전망을.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요즘 뭐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 주고 계신데요. 네. 첫 번째로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라고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로 꼽아주시겠어요? 처음에 제가 초기에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법무장관이라는 게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법 질서를 공정하게 집행하는 주무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보면 그동안 조국 후보자가 해왔던 이른바 조로란불이라는 신조가 생길 정도로 남들이 할 때는 뭐 불법이고 부도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다가 자신이 똑같은 경우가 되면 자신은 뭐 합법이었다, 자신은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잣대와 내로란불이라는 이런 데 익숙한 사람이면 법무장관으로서 어떻게 되냐면 억울한 백성, 억울한 국민이 한 명도 없게 하는 게 공정한 법 질서인데 똑같은 사안을 놓고 자기 아는 사람이면 봐줄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이면 집어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에서 그런 그 내로란불 행태라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와서 지금은 법무장관이 될 수 없는 가장 또 국민적 차원에서 알려진 게 검찰의 피의자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받고 피의자로 전환돼가지고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좀 발부해주는 상황인데 어떻게 법무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영을 세워서 하겠습니까? 피의자가 법무장관이 되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흔치 않을 겁니다. 네. 처음 아닌가요? 비자 그건 확인해봐야 돼. 아마 네. 처음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네네. 네. 검찰이 이제 전격 수사를 하고 뭐 압수수색을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과 청와대의 반응이 굉장히 강한데 네. 과연 이게 사전 교감이 없었을까요? 검찰의 그 압수수색의 전격성이나 그다음에 장소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는 거나 네.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주요 인사나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조국 후보자를 지키려고 검찰을 막 비난하고 네. 그다음에 또 윤석열 총장을 뭐 거의 적폐로 또 몰아가는 이런 분위기를 보면 사전 교감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청와대나 이 검찰이 훨씬 더 청와대나 여당이 훨씬 더 좀 당혹스러웠던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사전 교감이라기보다는 검찰 독자적 판단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그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임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뭐 윤석열 총장을 믿고 싶지만 또 국민들 일부는 이거 괜히 이제 수사해서 네. 조사했는데 혐의 없더라. 이런 네. 식의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 하거든요. 이거 제 그렇죠. 혼자만의 예.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권 일각에서 네. 오히려 이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사실은 이 생색용 수사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모르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윤석열 총장의 평소의 소신이나 이 특수부 검사로서 쭉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과정을 보면 권력형 비리나 권력자의 어떤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 이름을 걸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법무장관 후보자를 저렇게 민주당에서 놀라울 정도로 놀라게 할 정도로 수사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떠들썩하게 온 나라를 지금 흔들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해놓고 만약에 별게 없다, 무혐의다라고 하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사실은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지탄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좀 판단해 본다면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뭔가 감이 잡혔으니까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국민들이 지금 상식적으로 뭐 판단할 때는 굉장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청와대 기류는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보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 같은 분위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강행할까요?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나 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외눈박이 맹목적 지지예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낙마되면 마치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특히 최근에 와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른바 조국 사수를 위해서 총반격에 나선 모습이지 않습니까? 유시민, 이재명 뭐 다 그렇습니다. 나서셨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계 인사부터 시작을 하더니 이게 유시민, 이재명, 문준용까지 나오더니 이제는 뭐 오히려 이제 이른바 열성 지지층들이 옮겨다니면서 이 실검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정치적 비난의 어떤 아주 어떻게 보면 정교하게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속 이것들을 옮겨가지 다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아마도 오히려 국민적 분노에 지금 오히려 놀란 그 열성 지지층들이나 문재인 정권 핵심 세력이 오히려 너무 놀래서 지금 수세에 몰린 나머지 여기서 우리가 꼬꾸라지면 다 죽는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위기 상황에서 저는 제가 볼 때 정상적이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위기를 느끼면 그 위기의 정면으로 국민의 뜻에 굴복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자기가 지면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있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고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고 하는 이런 식의 최후의 발악 비슷한 모습이어서 제가 볼 땐 저건 기름을 안고 불구덩이에 빠지는 저는 뛰어드는 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이게 뭐 청문회가 만약에 무산이 되면 대통령 이제 해외 순방 가시고 이제 이런 게 전자결제 하시려고 간 거 아니냐 다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네. 설마 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 중에 이 뭐 추석 전에 임명을 강행을 하면 이게 뭐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전국이 글쎄 예상이 말입니다. 이게 네. 지금 사실은 만약에 청문회를 만약에 안 연다든가 네. 또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정말 전자결제에서 임명을 강행해버리면 그건 사실은 국민들과 정면 승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과거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우병우 사건도 있었고 정윤회 사건도 있었고 초기에 조짐이 보이잖아요. 민심이 이반되는 조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럴 때 현명하게 대응을 하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오만하게 권력의 어떤 자기 최면에 걸려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이 조국 사수를 위해서 거의 전방위적인 최후 발악 같은 걸 해버리면 오히려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사실은 장강에 휩쓸려가는 물처럼 아마 휩쓸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교수님 제가 궁금한데요. 그 청문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쟁점은 이제 가족 증인 문제 아닙니까? 네. 이건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가족들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는데 네. 사실 생각해보면 가족이 뭐 나왔던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은 조국 후보자 스스로가 모든 쟁점에 대해서 모르쇠를 일관하면서
청문회 가서 모든 소상을 밝히겠다고 했으면 네.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와 지금 의혹의 중심이 뭡니까? 부인과 모친과 남동생 아닙니까? 남동생. 네. 딸의 의혹이 있지만 딸의 의혹은 뭐 딸 자신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피동적 존재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사생활 차원에서 빼준다 하더라도 지금 네. 그래서 야당에서는 다른 증인을 부르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모친과 동생과 그 부인만큼은 나와서 설명을 듣고 해명을 해야만 조국 후보자가 말하는 모든 걸 소상히 해명하는 것이지. 네. 그들이 안 나온 상태에서 조국 후보자가 해명한다는 것은 그냥 모른다로 그냥 끝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 의혹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가족의 핵심 증인들은 분명히 여당에 받고 그리고 야당도 그러면 애초에 지금 합의했던 것처럼 9월 2일, 3일 청문회를 하고 이렇게 타협을 해서 국민들 앞에 이 국회 역할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여당은 끝까지 가족은 안 된다. 그러니까 가족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야당에서는 가족 없이 청문회하는 거 뭐하러 청문회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하면 스스로 사실은 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게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청문회가 보이콧됐으니까 야당은 더 이상 이 정치적 정략적 행동을 하지 말라고 비난하면서 대통령이 전자개최를 끝내려는 그런 시나리오로 지금 국민들이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보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정권 후반부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의 그 국민들에 대한 그 분노의 신호들 이런 것들을 지금 문재인 정부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뜻과 정면으로 맞서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소수 열성 지지층만 쳐다보고 가는 외눈박이 독선 독주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서울대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65년생이시면 그 조국 후보자와 하여튼 연배가 비슷한데 네. 서울대 동기세요, 학번이? 아닙니다. 저는 네. 83학번이고요. 예. 조국 후보자는 82학번, 1년 위입니다. 야, 그러시군요. 어쨌든 뭐 네. 그래도 같은 세대 학교를 다니시고 한 해 선배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예. 예, 뭐 후배들 지금 서울대 좀 재학생과 동문들 막 촛불 집회 하는데 네. 마지막으로 진짜 네. 이 정말 그래도 학교 선후배 사이시니까 예. 진심 어린 충고를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동문들 재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정말 분노와 창피함과 허탈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조국 후보자나 또 조국 후보자가 옹호하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 그들을 정말 비뚤어진 눈으로 사시의 눈으로 네. 보고 자유한국당 비난하고 패거리가 뭐 물방고기만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고. 이게 정말 있는 그들의 뜻을 좀 봤으면 좋겠고 저는 조국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서 그동안에 사회적 발언, 정치적 발언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특히 이제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었고 또 없는 사람은 약자의 편을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조국 후보자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사퇴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이중적 삶과 이선적 행태에 대해서 스스로 엄중하게 반성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이제는 정치나 이런 뭐 권력에 관여하지 말고 다시 교수로서 스스로의 반성의 턱에 하에서 새로운 어떤 발언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그나마 조국 후보자가 교수로서의 최후의 어떤 그 체면만은 좀 지킬 수 있는 게 아닌가. 만약 여기서 끝까지 벼랑 끝인데도 불구하고 저항한다. 저는 교수로서의 돌아가기 힘들 거고요. 저는 더 이상 그 재기할 수 없는 저런 낭떠러지로 투자될 것 같아서 좀 그게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김근식 교수님의 말씀을 조국 후보자가 새겨 들어야 될 텐데 여튼 오늘 뭐 수업도 있으시고 한데 바쁘신데 연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같은 서울대 아마 그 선배 후배 사이기 때문에 애정이 있을 거예요. 다 정치를 같이 하셨던 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상황이 안타깝고 참 서글프기도 하는데 아 정말 이게 해법이 없는 걸까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본인 스스로 좀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뭐 문정권의 그 문정권과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뭐 유시민 이사장도 얘기를 했지만 조국이란 분이 굉장히 완벽하신 분이고 권력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왔던 바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실수를 한 거 가지고 이렇게 검찰을 비롯해서 언론이 옥죄는 바람에 앞으로 바른 말하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조국 문제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의심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밝혀졌고 사실 이게 이제 위법인지 아닌지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밝혀질 겁니다. 근데 그 과정까지 가기 전에 이 부분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뭐 도덕적으로나 실력적인 부분으로나 검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청문회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그나마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저는 뭐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가 많았던 게 불통의 정치, 오기의 정치, 고집의 정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문재인 정부도 2년차, 3년차 이렇게 접어들면서 정말 이 불통의 오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인사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이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 어떻게 이 압수수색 받고 피의자가 지금 되는 이런 상황의 분을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이 법치부가 대한민국의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다수의 침묵하는 국민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지만 속에서 모두가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 여당은 제대로 판단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에게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그토록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사퇴하십시오. 사퇴만이 사는 길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물러서실 때 물러서야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지만 그걸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 정치를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또 조국 후보자도 나 아니면 사법개혁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에서 너무나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여론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이거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센걸 9월 첫째 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